일반적으로 도매국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입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형태를 좀 많이 떠올리는데 저희는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도매국을 어디까지나 소싱에 대한 활용초와 테스트 기준으로만 활용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행동이 따라오는 사람들의 잠재력과 실행력을 끌어올릴 부자일퍼입니다. 오늘은 소싱 챕터 2 도매국을 활용한 소싱법입니다. 자, 일단 시작 전에 우리 그 방구석 사장님들 그냥 별말 안 할게요. 뒤로 가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사람들이랑만 그냥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3초 기다려 드릴게요. 3초. 3, 2, 1. 자, 그럼 이제 같이 행동할 사람만 있는 걸로 알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도매국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도매국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매국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입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형태를 좀 많이 떠올리는데 저희는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도매국을 어디까지나 소싱에 대한 활용초와 테스트 기준으로만 활용할 거예요. 도매국은 일반 도매업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물건을 올리고 일반 뭐 소매 저희처럼 온라인에 판매하는 사람들도 하지만 오프라인 쪽에서 유통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오프라인 쪽에서 지금부터 사람들이 사가지고 판매를 한다라는 기준점을 두면 이 제품들을 저희가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정도의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뒤에 잘 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기준점을 좀 잡고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자, 일단 여기 들어오시면 베스트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베스트 라인에 들어오면 여기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 카테고리 중에서 저는 이 패션 잡화, 제가 셀러 라이프로 올렸던 영상 보시면 이 카테고리를 셀러 잡화로 잡았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게 미리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 소싱 리스트예요. 이게 1차 소싱 리스트는 간략한 정보를 여기다가 이제 넣는 겁니다. 간략한 정보를 넣는데 어떤 정보를 넣느냐? 이 제품들의 키워드, 메인 키워드를 먼저 여기서 뽑습니다. 키워드를 여기서 저희가 뽑아가지고 이 키워드를 가지고 2차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러면 1차 분류 때 어떤 키워드? 여기에서 우산, 뭐 이거 넥밴드, 이런 넥밴드, 그리고 양산, 양우산, 장우산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가 여러 개 있지만 저는 이 키워드를 쭉 이렇게 나열해 보는 겁니다. 메인 키워드 우산, 장우산, 미니 양우산. 이제 양산도 같은 이제 어느 정도의 키워드지만 서브 키워드가 이렇게 나와요. 이 서브 키워드는 별로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외선 차단, 3단 자동 우산, 접이식 우산, 3단 암막 이런 게 서브 키워드입니다. 이런 서브 키워드를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약간 이거는 조금 사람들이 많이 접하지 않은데 판매해 볼 만하다라는 키워드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양산 우산이 제일 많아요. 양산 우산, 넥쿨링, 넥밴드 이게 제일 많은데 이 라인도 보지만 이렇게 모자, 크로스백, 버킷햇, 깔창, 쿨스카프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버킷햇을 한번 좀 볼 거예요. 버킷햇. 물론 버킷햇 말고도 이 키워드들로도 하려는 방식을 똑같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길게 얘기하면은 나갈 거잖아요. 그냥 지금부터 조금 이제 좀 포인트를 확 집을 수 있는 영상에서 좀 집중할 수 있게끔 이 전개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라인 중에서 저는 버킷햇이라는 키워드를 골랐고요. 이 버킷햇의 서브 키워드 라인들을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그 키워드를 저희가 찾았으면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셀러라이프에서 어떤 거 했죠? 쿠팡 윙에 들어와서 자, 상품 관리, 상품 조회 수정에 들어오면 여기 오른쪽에 뭐가 뜬다고요? 쿠팡 인기 상품 검색이라는 게 뜹니다. 자, 여기에서 딴 거 말고 버킷햇 칩니다.
엄청 간단해요. 그죠? 그냥 저기 도매국은 그냥 저희가 그 키워드를 뽑는 활용처인 거예요. 소싱할 때 필요한 활용처. 네, 여기에서 제품들 쭉 볼 때 뭘 봐야 된다 했죠? 리뷰 개수와 조회수를 봐야 됩니다. 리뷰 개수와 조회수. 리뷰 개수가 작은데 조회수는 높은 기준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찾다 보면은, 자, 네이처 플렉스. 리뷰 개수가 200개인데 조회수는 4에서 6만. 리뷰 막 1000개와 맞먹는 정도의 수준이죠. 요런 거. 요거랑 또 이제 쭉 내려봅니다. 오, 이것도 괜찮네요. 박스비, 빅사이즈, 대두, 햇빛 가리개, 모자, 물놀이, 플랩, 캡. 요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김스. 이것도 리뷰가 100개인데 이렇게 쭉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라인들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짠! 여기 보시면 네이처 플렉스, 구김스, 올클레어, 플랜디, 업홀드 제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쭉 미리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정리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하죠.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저희가 괜찮은 걸 봤어요. 이 제품을 보고 괜찮네. 리뷰 개수가 낮고 조회수가 높네. 그러면 이 메인 키워드와 버킷햇을 여기다 적어주시고 네이처 플렉스 버킷햇 그 다음에 상품명에 적어놓은 서브 키워드 책 넓은 모자 자외선 차단 아쿠아 플랫캡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나열해 놓고 단가 적어주시고 리뷰 개수 적어주시고 조회수 넣어주시고 옵션도 여기 나와 있죠. 오프 화이트.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찾은 제품들을 리뷰 개수를 쭉 작은 것부터 해갖고 조회수 높은 기준으로 쭉 나열해줘요. 나열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제품들의 서브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서브 키워드를 보고 공통점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챙이 넓다.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입니다. 챙이 넓고 바스락 소재이며 턱끈이 달렸고 햇빛 차단을 해주고 만원 초중반에서 또는 2만원 후반대까지 판매를 할 수 있으며 리뷰 개수는 150개에서 250개 사이 조회수는 평균 5에서 6만 정도 색상은 화이트와 아이보리 블랙 이 정도 세 가지 정도의 색상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저희가 여기서 끝나면 소싱의 끝이 아니죠. 대부분 유료 강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알려줍니다. 하지만 저는 불사자란 프로그램을 한번 좀 활용을 해볼 거예요. 불사자란 프로그램을 저희가 활용을 했을 때 여기에 버킷햇을 쳐서 저희가 찾았던 상품명, 상품에 대해서 리뷰 분석을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잘 나가는지, 실제로 어떤 불평, 불만이 있는지, 자, 저희가 찾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게 플랜디라는 제품이 먼저 떠가지고 제가 봤는데요. 아이보리 색상의 옵션이 75%예요. 그 다음에 블랙이 22%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제품을 들고 올 때 아이보리 색상의 비중을 조금 더 들고 오는 게 맞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자, 아래 내려보면은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불평이 뭐인지 한번 좀 볼까요? 사이즈가 56에서 58cm라고 했는데 줄자로 재보니 53c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사이즈에 대한 문제가 좀 나와 있고, 자, 실밥 정리도 안 돼 있다. 마감 처리. 그리고 여기도 사이즈. 다음 바람 불면 바로 날아갈 것 같아요. 디자인은 괜찮은데 쓰기는 불편해요. 그죠? 그 다음에 챙이 넓어 보이는데 너무 짧고 크기도 작아요. 애들 것 같아요. 모자끈이 밖으로도 묶을 수 있고 턱밑으로 고정해서 묶는다는 장점에 구매를 했다. 그래서 만족한다. 하지만 구멍이 너무 커서 뻥 뚫려 보인다. 자, 요 부분들. 여기도 이제 원단은 바스락거리는 편한 느낌인데 그냥 괜찮은데 색상이 너무 달라서 후회가 된다. 색상이 너무 다르다. 자,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예요. 여성분들이 많이 사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이보리 색상. 색상이
아이보리 색상은 보통 이제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흰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덜 밝고, 약간 베이지라고 하기에는 약간 흰색에 가까운 좀 밝은 색상을 아이보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약간 좀 노란 색깔, 베이지기가 좀 많이 나는 아이보리라고 하네요. 이런 불평불만을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흰색에 가까운 아이보리 색상을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쭉 여기다가 정리해요. 자, 분석을 했더니 마감에 문제가 있다. 사이즈에 대한 문제가 있다. 사이즈가 이제 좀 작다. 그냥 빅 사이즈에 대한 니즈가 좀 있습니다. 이 빅 사이즈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살려는 이유가 머리가 진짜 막 엄청 커가지고 살려는 게 아니에요. 사이즈가 큰 걸 사게 되면 내 머리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걸 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썼는데 머리에 너무 딱 맞고 약간 좀 사이즈가 작으면 내 머리가 그래도 평균 사이즈만 됐는데 잘 안 맞는다 하면 이 제품이 작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심리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턱끈이 있는 제품을 원해요. 턱끈이 왜 있어야 되냐? 아까 리뷰에 있던 것처럼 바람에 날아가지 않아서 이런 걸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턱끈이 있는 걸 좀 원한다. 그 다음에 챙이 넓다. 이 챙이 넓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외선 차단을 할 때 내 얼굴이 타지 않고 내 얼굴까지 햇빛이 직사광선을 끼치지 않는 챙이 넓어야 활용도가 높다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색상이 화면과 다르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생각할 때, 여성분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이 색상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약간 디자인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은 대부분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색상이 화면과 다르다. 그러면은 색상이 화면과 비슷하게 제품을 들고 올 수 있으면 사람들한테 딱 맞는 니즈겠죠? 거기에서 저는 이제 심리 생각을 해봤던 게 흰색에 가까운 아이보리 색상인 줄 알고 샀지만 실제는 노란색에 가깝다라는 문제.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저희가 들고 오면 사람들이 원하는 버킷햇에 가깝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완전한 결론을 지었을 때 바스락 소재를 쓰면 더욱 좋다. 턱끈이 있고 챙이 넓으며 흰색에 가까운 아이보리 색상 또는 아예 블랙 색상을 들고 오는 게 좋다. 이때 사이즈와 마감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이즈는 대체적으로 좀 빅 사이즈 형식을 들고 오는 게 좋고, 마감은 이제 뭐 실밥이나 이제 그 봉제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좀 체크를 잘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내용에 가까운 제품만 저희가 들고 왔을 때 그냥 팔아도 잘 팔리지 않을까요? 근데 대부분의 소싱을 하는 사람들, 소싱을 알려주는 사람들, 그리고 유통을 이제 뭐 강의, 유료 강의, 이런 걸 해주는 사람들은 소싱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제품이 어마어마한 마케팅 소구점들이 생기는데, 근데 대부분 그냥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이거 해서 싼 거 마진율 맞으면 일단 사세요. 그리고 팔아보세요. 그죠? 마케팅에 대한 소구점을 기획을 안 하고 물건을 파는 걸 가르친다? 저는 솔직히 상중하가 있으면 하수라 생각합니다. 하수. 근데 하수지만 매출이 그냥 잘 나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다 보니 하수들도 강의를 하면서 내가 잘 팔아요 라고 안내하는 거, 이 내용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쿠팡에서 만약에 나중에 특성이 조금 변경이 된다, 또는 나보다 더 싸게 들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 또는 나보다 더 좋은 퀄리티를 들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 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가면은 판매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저는 유통만 7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쿠팡에서 광고를 돌렸는데 적자가 난다고 하고, 이 내용 때문에 차별점이 없다고 하고, 이걸 그냥 그대로 갖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이러는데, 자, 애초에 소싱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애초에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제품을 들고 오게 되면 마케팅 소구점도 해결되고, 그죠? 저희가 판매도 차별성 있게 팔 수 있고,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도 꾸밀 때 안내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상세 페이지 포인트들도 많아지고, 그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 제품 사게끔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싱할 때 기획이 들어가야 되고 시장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 제품을 모르는데, 내 제품을 내가 모르는데 정확하게 어디 가가지고 누구한테 잘 팔 수 있겠어요? 맞잖아요. 내가 보험사, 이게 보험 이제 영업원이라고 하면 보험 상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알고 있어야 어떤 사람이 질문 툭 던졌는데 바로 답변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잖아요. 전문가니까. 그때 사는 거예요. 제품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제품을 누구보다 아무한테나 누군가가 질문을 해도 제가 답변이 진짜 1초도 안 돼서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설명하고 누구보다 마케팅 소구점을 잘 알고 이게 뭔가 좀 포장할 수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확 약간 좀 전문가구나 신뢰감이 생겨서 구매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고 또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좀 볼까요? 버킷햇. 제가 실제로 그 무료 수강생들하고 스터디 인원들하고 제가 이제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자, 여기까진 잘 따라왔어. 잘 따라왔는데 이게 진짜 팔릴까요? 라고 물어봐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해봐야 알죠. 그 테스트 단계를 리스크를 가장 좀 줄이면서 갖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도매국 활용해서 나중에 이제 테스트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은 나중에 영상으로 또 추가로 다뤄드릴 거고 일단 이 제품에 대한 예상 매출 라인을 쭉 보는 거예요. 이 플랜 D, 이 라인을 이제 보고 이 제품하고 비슷한 걸 들고 오는데 퀄리티를 조금 더 높게 들고 올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제품의 대략적 단가가 얼마냐? 여기 보는 겁니다. 어, 근데 제가 셀러라이프 그 영상 올렸을 때 뭐라고 했어요? 주문, 연간 매출. 이 연간 매출 K 단위가 1000단위예요. 이 1000단위가 앞에 있다라는 거는 이 제품이 많이 팔렸다는 뜻이에요. 이 제품이 많이 팔렸다는 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구매를 많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라인들을 저희가 소싱을 해 보는 겁니다. 소싱을 해 봤을 때 한 가지만 소싱을 한 게 아니고 한 두세 가지 정도를 해가지고 들고 와서 퀄리티가 제일 좋은 거를 팔면은 되겠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저 이런 질문도 있을 거예요. 아, 이 제품은 똑같은데, 이거 똑같은 거 들고 와서 저런 불평불만을 저희가 알고도 똑같이 팔면 어떻게 되나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죠? 아,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이 물건 들고 와서 상세 페이지에 이 소비자분들의 불평불만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미리 사전에 경고하거나 안내를 해주면 이 내용들이 대부분 해결이 가능해요. 마감의 문제, 중국 제품이다 보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문제가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으나 몇 가지 일부 이럴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사이즈는 조금 더 명확하게 제공해주면 좋겠죠? 턱건이 이 제품들은 이제 대부분 턱건이 있고 챙이 넓지 않다라는 거를 갖다가 뭐 내용을 안내하는 것보다는 이 제품은 챙이 몇 센치 정도입니다. 정도까지만 안내해주면 좋아요. 과장 광고까지만 안 하면 됩니다. 색상이 화면과 다르다. 색상이 화면과 다르다는 거는 저희가 화면에 이 색상과 가장 흡사하게 안내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불평불만이 나왔냐? 중국 이미지에는 화이트에 가까운 색상이거든. 근데 실제로는 베이지에 가까운 색상이니까 사람들이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잖아요. 색상의 화면이 다르다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에 넣을 때 저희가 화면 밝기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 있죠. 화면 밝기가 100%, 뭐 20%, 30%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 조정하는 기준점을 명확하게 모바일과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반복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안내를 해주면 거의 흡사한 색상을 저희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어요. 네, 하나의 꿀팁입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해서 제품의 단가가 뭐 한 13위안 정도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 옆에다가 조그맣게 제가 표시해놨어요. 13위안 이렇게 표시를 미리 해둡니다. 13위안이면 대략 3,900원이고 저희가 제품 물량을 많이 들고 오게 되면 한 3,400~500원 정도까지 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부피가 작기 때문에 300보다는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곱하기 300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리 좀 정리를 쭉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매국을 활용한 소싱 방법이에요. 별거 없죠. 셀러라이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 1차 분류할 때 쓰는 게 도매국, 뭐 네이버 트렌드, 뭐 유튜브, 인스타, 쇼츠 그런 거에서는 이 키워드만 처음에 뽑고 이 키워드에 대한 분석은 2차 소싱 리스트에서 분류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쭉 아래까지 한번 10개 정도의 제품을 좀 채워보시는 게 제가 어떻게 뭐 내어드릴 수 있는 과제죠. 뭐 할 거면 하시고 안 할 거면 하지 마세요. 네. 전 실제로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그냥 오픈한 거니까 한번 보시고 괜찮으면 하시고 아니면 하지 마세요. 자, 끝! 소싱 파트 2 도매국에 대한 방법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는데 뭐 어차피 하라 해도 안 할 거잖아요. 할 거면 하고 말 건 마시고 다음번은 하든 안 하든 간에 맘카페 또는 핫딜 카페 여기서 이제 소싱하는 방법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질문 사항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요 내용들을 갖다가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할 수 있게끔 제가 톡방 하나를 좀 개설할 건데요. 진짜 그냥 하실 거, 진짜 하시려는 분들만 들어오세요. 뭐 별로 정보 없어요. 본인들이 해야, 질문을 해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정도만 해드릴 거니까 톡방 그때 들어와서 저한테 인사 주시면 질문 주시고 답변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고생하셨습니다. 끝!